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리덤 경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최근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타나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최근까지 반도체, AI 이 열풍이 정말 강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려 1000비디아, $1000 이상 가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총의 최상단을 노리면서 정말 높은 상승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 큰 변곡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좀 보시면서 엔비디아의 차트 그리고 증시 일정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던 것이 상당히 변곡점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이 큰 주식이 정말 큰 음봉이 만들어졌었죠. 그동안 수개월간 1년 넘게 이렇게 잘 상승해 오던 이 주식에서 여기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 이 음봉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그냥 좀 눌리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날 고가가 5.1%였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6.65%. 무려 그날 하루에 1000비디아를 외치는 이 주식이 11%의 변동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5.55%로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1000비디아라는 가장 역사적 최고점을 앞두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말 강한 에너지가 붙었는데, 이 중에서 파는 에너지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캔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 좀 파악할 수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캔들들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고점에서 $1000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 흐름 앞에서 나온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날 하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눌리니까, 야, 이거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눌리는 자리에서 살 수 있겠다라도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락한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무려 11%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하락할 만한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틀째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살짝 눌렸어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물론 계속적으로 폭락하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조정이 오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차트만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정에도 상당한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좋겠으나, 최근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크게 올라버리면 다른 애들이 낮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CPI는 예상치보다 한참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PC 물가는 예상치하고 부합하게 나왔지만 연준에서 중시하게 보는 건 PC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CPI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두 번 연속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훌쩍 물러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현재 6월을 금리 인하에 대한 날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뒤로 밀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깨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여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나옵니다. 물론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미국 국민들의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이 질의응답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계속 높아졌었거든요. 이게 또 높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끈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청문회 때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는 정확히 언제 하겠다, 몇 번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단지 그냥 비슷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코멘트가 우리는 물가가 2%대에 정착된다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좀 깨질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가 오는 거를 우리가 보통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의 선물, 그리고 지수의 옵션, 그리고 주식의 선물, 이 개별 옵션 선물, 이 네 가지가 동시 만기가 와요. 3월과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오는데, 이번 주가 이제 3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죠. 자,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오는 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승에 베팅한 게 너무 많아졌을 때, 이게 깨진다라고 했을 땐 그게 청산되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내리꼽는 게 정말 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즉 개별 주식에 대한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AI, 엔비디아 같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정말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바로 다음 날 하루 늦게 미국에서는 똑같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동시 만기일이 하루 차이로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최근 미국에서 미국 증시 변동성 감소에 베팅하는 ETF에 베팅하는 자금이 역대급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들은 하락장에서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최근 증시 변동성 감소에 베팅한 자금 규모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 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들 때문에 증시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증시 변동성 감소에 베팅했던 이 자금들 때문에 증시의 지수 하락이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설명이죠. 지금은 2년 만에 최근 이 자금이 4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 변동성이 만약에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청산당하면서 증시를 더욱더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면 공포에 쌓여있는 이 매도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금이 빠지게 되면 이들의 흐름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하겠죠. 만약에 시장에 다른 쪽에 투자할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들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웠던 원전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사우디의 최대 복합화력 기자재 공급 계약의 수주 확대됐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정말 무거웠는데 원전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에서 전력 부족 사태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반도체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런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로는 절대 이 전력을 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비용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 기술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최근에 특히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을 전부 다 폐기하고 원전 도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원전은 절대 안 돼라고 얘기했던 국가들도 원전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이제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 발표했죠. 이건 제가 작년부터 이미 원전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이제 시장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죠. 이 제약바이오도 제가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특히나 그 중에서 대장주로 얘기했던 알테오젠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분들이 작년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꾸준하게 몇 차례 영상을 찍었었고, 그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대부분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약을 복제품만 팔던 국가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기술을 입증하면서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섹터에서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세계 3대 암 학회가 있는데,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는 미국 암 연구 학회 AACR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가 있고, 9월 달에는 유럽의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계 3대 암 학회라고 하는데 사실 4월 달보다 더 중요한 게 6월 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4월 달에 있는 암 연구 학회는 어떻게 보면 6월 전에 전초전 같은 약간 테스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암 연구 학회에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또 입증을 하고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는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이 소속들이 참가 신청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새로운 주도주로 좀 부상하고 있고 상승률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알테온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이 암 연구 학회에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좀 건실한 기업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지금 6월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3월 초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이상의 여력이 남아 있어요. 이 기대감이 상당히 오래 이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수출 어떤 성과를 크게 만들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커져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지만 뒤늦게 좀 오른 기업들, 아직 안 오른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좀 올랐더라도 좀 눌리는 자리가 오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주도주에 좀 편승을 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최근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종목과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같이 또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번 영상부터 다시금 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